이어서 2차 전지 관련한 공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건설이 금양이 발주한 1,02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생산시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전해주시죠. 금양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간 2차 전지는 아니고요. 2차 전지가 전기차 외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동 공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양은 이제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갖다가 이제 발주를 했는데, 동부건설이 약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갖다가 발주를 받았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동부건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명에서 보시면 동부건설에 동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동부그룹, DB그룹이랑 관련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 DB그룹, 동부그룹의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좋으면서 2015년에서는 DB그룹에서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주주는 이제 동부그룹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 키스톤 PE가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절반이 넘는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부건설이니까 건설이죠. 우리나라 건설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제 동부건설 자체의 캐시플로우는 얼마나 좋으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동부건설도 계속 안 좋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3분기 연속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에서 단순한 이제 적자에서 흑자가 돌아섰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를 기록했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좀 미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동부건설이 영업현금 흐름이 3분기 연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 대비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반기 매출이 실제로 드러나는데 8,478억 원이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YOY로 60%가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8월 21일 날 GTX-C의 일부 공정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전체 매출, 작년 매출 대비 25%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부건설의 지속적인 이제 수주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동부건설의 배당 수익률인데요. 배당금이 550원, 작년 기준이죠, 당연히. 550원인데 어제 종가 기준은 7.7%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부건설의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띠는데 중요한 이제 마지노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동부건설이 이제 GS건설 여파에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GS건설이 검단 신도시를 전면 재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도급 회사로 동부건설 들어가 있습니다. 도급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부건설이 GS건설에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전면 재착공을 하는 바람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시플로우 안 좋다는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HMM의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하림이 임시주총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주요 배경 짚어주실까요? 예, 하림이 HMM의 이제 숏리스트에 올라간 것과는 이제 임시주총과는 관련이 없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시주총에서 이제 특별히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할 때 그 부분이 이제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하지 않던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광물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나중에 한 달이나 보름 지나서 해당 사업을 이제 시장이 주목하면서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시를 갖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공시에서 공시는 대부분 이제 한 6페이지다, 7페이지다 그러면은 핵심 내용은 한 2줄, 3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림이 임시주총을 소집을 공고했는데 사업 목적을 추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위한 기타 제조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림이 이것 외에도 3월에도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과 화물 운송 사업, 중개업, 심지어 담배 사업까지 추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림이 HM 인수전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하림이 왜 HM 인수전에 참가했냐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하림의 계열사 중에서 펜오션이 있습니다. 펜오션을 처음 참가할 때도 많은 시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림이 이렇게 몸집이 큰 펜오션 어떻게 인수할 수 있냐 했는데, 그때 이제 사모펀드인 이제 JKL과 손잡고 해서 펜오션 인수한 다음에 인수에 성공을 했고, 심지어 거기를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공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하림이 이제 HM에 인수했을 때도 사실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고, HM에 인수를 할 때 한 몸값을 한 5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은행이 결국 정부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연구체는 어느 정도 인수를 해야 될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이제 HM 인수할 때도 사실은 이제 가격이 5조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HM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14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14조 7천을 갖고 인수한 기업이 이걸 활용해서만 이게 인수자금으로 쓴다면은 다른 맥락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정부에서 이걸 어느 정도로 융통스럽게 해주냐에 따라서 HMM에 대한 가격도 낮아집니다. 현재 이제 HMM 운송업은 이제 하락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가도 매우 안 좋죠. 이거는 이제 산업은행이 봤을 때 그 매각 기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은행의 강력한 의지로 그 HMM 꼭 이제 팔려고 내놓을 것인데 여기에 할인이 이제 결국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할인이 이제 호남 기업입니다. 이 점도 아마 정부에서 아마 그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인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